여러분, 우리가 매일 타는 열차 있잖아요. 이게 수십 년 동안 수백만 킬로미터를 달린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단순히 고장나면 고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오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차의 생명을 쭉쭉 눌리는 아주 정교한 신뢰성 공학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단순한 수리를 넘어서서 열차의 미래를 예측하고 설계하는 기술,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먼저 열차 정비가 왜 그렇게 특별한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정비 기술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과정도 살펴볼 겁니다. 또 램스라는 핵심 개념과 최신 디지털 기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향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단순한 기계 그 이상이라는 주제인데요. 우리는 보통 열차를 그냥 편리한 교통수단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는요, 우리가 타는 자동차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정말 거대한 유지보수 시스템이 숨어 있습니다. 그 스케일이 어느 정도일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차는 10년만 타도 와, 오래 탔다 하잖아요. 근데 열차는요, 수십 톤의 무게로 수백 명의 사람을 태우고 무려 30년 이상을 달려야 해요. 그것도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완벽하고 안전하게 말이죠. 상상이 되시나요? 바로 이 엄청난 도전 과제가 철도 정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왼쪽은 우리 자동차예요. 고장나면 정비소 가면 그만이죠. 개인의 문제로 끝나고요. 근데 오른쪽 열차는 와,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수천, 수만 개의 부품이 얽히고 설킨 거대한 시스템이거든요. 바퀴 하나가 말썽을 부리면 수백 명의 안전은 물론이고 도시 전체의 운행이 멈춰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장나면 고친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하는 겁니다. 고장나기 전에 막는다. 이게 바로 철칙인 거죠. 그래서 이런 멋진 철학이 탄생한 거예요. 정비는 비용이 아니라 신뢰성을 재설계하는 투자다. 단순히 낡은 부품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비를 통해서 열차를 더 강하게, 더 똑똑하게, 그리고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 열차 정비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비 기술이 어떻게 이런 철학을 갖게 됐는지 그 진화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과거의 방식에서 현재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미래까지의 여정입니다. 정비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한번 보세요. 1세대는 아주 단순했어요. 고장나면 그때 가서 고치는 거죠. 그러다 2세대는 혹시 모르니까 하면서 주기적으로 부품을 그냥 갈아주는 예방정비로 넘어왔어요. 근데 이건 좀 낭비가 심했겠죠? 그래서 3세대는 센서를 달아서 상태를 보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똑똑해졌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4세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으로 고장을 예측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열차가 스스로를 진단하고 고치는 5세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고요. 이 4세대의 핵심, 바로 예지정비입니다. 영어로는 PDM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점쟁이처럼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과학적인 계산인 거죠. 수많은 센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3주 뒤에 저 세 번째 바퀴의 베어링이 마모될 확률이 85%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미래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계산해내는 기술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측과 정비, 그냥 막 하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바로 램스라는 국제 표준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정비의 청사진을 제공하는 거죠. 램스는 신뢰성, 가용성, 유지보수성, 그리고 안전성, 이렇게 4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4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진짜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서 돌아가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부품을 교체하기 쉽게 설계하면 이게 유지보수성, 정비 시간이 확 줄어들겠죠? 그럼 그만큼 열차가 더 많이 운행할 수 있게 되고요. 이게 가용성, 운행 중에 멈춰서는 일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시스템 전체의 믿음, 신뢰성과 안전성도 쭉 올라가는 겁니다. 가용성 90%라는 목표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오시나요? 이걸 현실에 대입해보면요. 1년 365일 중에 328일 이상은 열차가 항상 자, 출발합시다 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정비나 고장 때문에 멈춰있는 시간은 10% 미만으로 꽁꽁 묶어둬야 하는 거죠. 그야말로 쉴 틈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뢰성은 MTBF라는 걸로 보는데요. 이게 뭐냐면 평균 고장 간격이에요. 고속열차의 목표치가 500시간 이상입니다. 500시간. 한 번 고장이 나면 최소한 500시간,
그러니까 20일이 넘게는 아무 문제 없이 쌩쌩 달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정말 엄청나죠? 근데 무작정 최고급 부품만 써서 신뢰성을 높일 수는 없잖아요. 돈이 문제죠. 그래서 LCC, 즉 생애주기 비용이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열차를 처음 살 때 드는 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30년 동안 운행하고 고치고 나중에 폐차할 때까지 드는 모든 비용을 다 계산해서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안전한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것. 이게 바로 엔지니어링의 묘미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네 번째 파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그야말로 마법 같은 최첨단 기술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정비 현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지금 보시는 게 바로 디지털 정비의 핵심 도구들이에요. 열차 곳곳에 붙은 IoT 센서가 24시간 내내 열차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거예요. 혈압 재고, 맥박 재듯이요. 그럼 그 데이터를 인공지능이라는 명의가 분석해서 이상 징후를 미리 발견해내는 거죠. 심지어 가상 공간의 똑같은 쌍둥이 열차,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복잡한 수술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기술들이 서로 연결돼서 열차를 지키는 겁니다. 이 기술들이 그냥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이 5단계의 학습 사이클 안에서 계속해서 똑똑해지는 거죠.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뒤에 그 결과를 다시 데이터로 피드백해 줍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될수록 시스템은 점점 더 똑똑해지고 예측은 더 정확해지는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림이 딱 그려지죠? IoT 센서가 눈과 귀 역할을 해서 데이터를 모아오면 AI라는 두뇌가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은 이 모든 정보를 담아내는 가상의 의무 기록이자 수술실이 되는 셈이죠. 이 기술들이 각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면서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움직일 때 비로소 완벽한 예지 정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모든 노력과 기술,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걸까요? 정비공학이 꾸는 궁극적인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기술들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이 그래프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지 정비 덕분에 갑작스러운 고장은 30%나 줄어들고요. 부품을 표준화해서 비용도 15%나 아낄 수 있게 돼요. 결국 안전도 잡고 돈도 아끼고 데이터의 힘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기술과 노력에 향하는 단 하나의 궁극적인 목표, 바로 무고장 운행입니다. 예기치 않은 고장으로 열차가 멈춰서는 일이 아예 없는 100% 완벽한 신뢰도를 구현하는 것. 아직은 꿈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엔지니어들은 바로 이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달리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것 같네요. 열차의 생명은 엔진이 아니라 정비의 철학으로 유지된다. 아무리 강력한 심장을 가졌어도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돌보느냐에 모든 게 달렸다는 거죠. 오늘 제 설명이 끝나고 혹시 열차를 보게 되신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조용히 하지만 힘차게 뛰고 있는 보이지 않는 신뢰성의 심장 소리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